플레이 솔리덕스 2024 어드밴스 교재와 함께 시청하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저자 원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5-1강인데요. 저희가 곡면 작업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교재를 받아보시고 또 예제 파일이랑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재 내용하고 완성된 예제 파일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당황하셨죠. 네,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완성된 예제 파일하고 또 교재 내용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작업했다라는 설명을 교재에 깔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면 챕터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1강을 먼저 작업하게 됐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64페이지 스케치 작성하는 내용 한번 보실까요? 2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4페이지에 보시면 스케치를 2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영 곡선을 만드는 건데 이 두 번째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여기 보시면 직선과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과 곡선을 연결하는 포인트에 필렛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필렛을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 그 반대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윗면이죠. 윗면에 작성한 스케치의 이 필렛의 끝점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지? 정면이죠. 정면에 작성하는 이 스케치 필렛의 끝점이 서로 수직하도록 이렇게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잡아 주셔야 완전 정의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불친절하게 마킹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그 동그라미는 쳐져 있는데 점과 점과 점이 수직이다라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약간 불친절했죠? 네, 이 부분 정오표 하나만 메모를 좀 해주세요. 264쪽이요. 자, 다음 26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약간 설명이 좀 누락돼 있어요. 어떤 설명이 누락돼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을 위한 스케치를 작성할 때요. 가로 세로 60에 아래쪽 23 여기 나와 있는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데 아마 완전 정의가 안 돼서 치수가 누락됐나 하셨을 거예요. 치수가 누락됐다기보다는 구속 조건이 지금 누락이 된 건데요. 이 3.5의 중심점 있죠? 그 중심점을 맨 밑에 있는 회전의 중심축하고 수직으로 구속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경값이 아니라 중심의 위치를 수직으로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면 완전 정의가 될 거예요. 자, 265쪽이요. 네, 여기도 메모 하나만 추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왕창 한무더기를 넘어가셔서 2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는데요. 이 285페이지에 옵션이 하나가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만 더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제가 2024 버전으로 책을 먼저 작성하기 위해서 이 캡처를 뜨고 그리고 원고가 마감된 후에 예제 파일을 이제 하위 버전으로도 생성을 해요.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위 버전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예제 파일을 만드는데 2024 버전은 별도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중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작업할 때 컴퓨터에서는 이 스윕 피처를 입력했을 때 별도의 옵션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중심으로 연결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2017 버전 하위 버전으로 예제 파일을 똑같이 따라서 만드는데 자꾸 형상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옵션으로 좀 통일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옵션을 쓰셔야 되느냐? 스윕 피처를 생성하실 때 옵션을 뭐로 만드셔야 되냐면 경로 따라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지정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 곡선의 수직 방향하는 윗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단면하고
경로가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모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옵션에 경로 따라 방향 벡터 그리고 윗면 이렇게 마킹을 지금 해서 여러분의 예제 파일에도 제가 올렸거든요. 네, 이 사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마킹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완벽한 실수인데 여러분 책에는 그냥 일반 스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를 만들 때는 위쪽은 솔리드로 아래쪽은 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엄두에 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같은 옵션을 써도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첫 번째 이제 교재에서 작성하는 예제 파일을 만들 때는 이 아랫부분을 스윕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솔리드로 만든다라는 설명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곡면으로 나오는데 이 아랫부분만 스윕으로, 솔리드 스윕으로 만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예제 파일을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어차피 결론은 저희가 마지막에는 솔리드로 다 변환을 하지만 그래도 곡면으로 작업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솔리드로 변환하는 방식을 따라서 실습을 해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의 마침표는 솔리드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솔리드 수입하셔도 돼요. 이 옵션만 적용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일단 모두 곡면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솔리드로 한 번에 변환하는 작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교재에 곡면 스윕으로 생성해 달라라고 책에다가 마킹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신간이 출시되자마자 정오표를 함께 설명드리는 경우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송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교재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미리 좀 양해의 말씀과 좀 송구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재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오표 없는 책이 목표인데 일단 정오표 없는 책을 위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2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서도 예제 파일을 나중에 하위 버전으로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그 오일러의 각도 회전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일반 모드에서 각도를 작성해 달라. 그래서 솔리덕스 2017 버전으로 하위 버전으로 예제 파일을 만드는데 정말 그 오일러의 각도 회전 이 공식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일반 회전으로 만드니까요 바디가 한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제가 좀 더 하위 버전을 체크하지 못했던 제 옵션이어서. 그래서 옵션을 찾아보니까 뭐를 사용하셔야 되느냐, 자 293페이지 거기에 임시축을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각도만 쓰지 마시고 임시축을 회전의 기준으로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시면 바디에 틀어짐 없이 그대로 회전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이 지금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93쪽 지금 여기 바디 회전 나와 있는 45도 회전 이 부분을 이렇게 임시축을 선택해서 45도 각도 회전으로 메모 하나만 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틀어지지 않는 보다 완벽한 바디 회전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 버전도 오일러의 각도 회전 이 옵션 사용하지 않고 저와 똑같이 기준축 지정해서 각도 회전에도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임시축으로 회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송구하게도 이 곡면 작업 전반에 조금 개선을 해서 좀 더 정확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5-1강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바로 다음 5-2번 곡면 생성 문제 해결 풀이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